안녕하세요. 저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윤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분들입니다. 왜 기적이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애국하자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 정도 숫자 갖다 만들어본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 없습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에서 선거 한번 바로잡아보자고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모이신 분의 이 정도 숫자가 모인 거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 만들고 있는 기적의 산 증인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죠?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주권을 발현하는 방법은 선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면은 선거가 누구의 조작, 개입 또는 부정도 없이 국민들의 뜻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공명하게 대변이 되어야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아무 세력에서 뽑혀갖고 국회에 들어가고 행정부에 들어가고 다른 곳에 들어간다 치면 그건 정말 안 되겠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20년을 보다 보니까 해도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위 공명선거를 위한 국민 캠페인,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하기는 불꽃 감시단 캠페인, 이것으로서 전 국민이 전국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선두주자가 바로 인천이고, 인천의 선두주자가 오늘 이 만수교회에 모이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부정선거라고 하는 단어는 최소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정선거. 그럼 우리가 부정선거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방식 얘기하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투표한 표를 갖다가 그 투표지를 바꿔치는 거예요. 가짜 투표지 만들어서 바꿔칩니다. 그래갖고 그 바꿔친 투표지를 개폐해갖고 당락을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결국 부정선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핵심은 위조 투표지를 만들고 위조 투표지를 갖다가 진짜 투표지를 바꿔쳐서 당락을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결국 핵심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다 동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6년 동안 부정선거가 진행된 걸 갖다가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이번 2024년 4월 10일 20대 총선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막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갖고 여기에 모이신 우리 애국자 동지님들과 그 정보를 공유해갖고 이번에 한번 나라를 살려보자,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좋은 거는 그렇게 애국심이 발현돼서 자발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그 고생하신 저희 참관인 비를 갖다 또 준대요. 근데 그건 또 더 좋은 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번에 이거 화면 좀 띄워줄 수 있나요? 화면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페이지. 여기 원래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메인 시스템이 고장이 나고 갖다 수리를 보냈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이 시스템 갖고 하냐고 약간 서투른 점이 있습니다. 그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화면에 띄운 동안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모든 공직선거는 부정 조작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분석해보니 지난 6년 동안 대한민국에 있었던 모든 선거는 부정과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과 조작의 수법이 계속
날마다 진보하고 진화하고 발전하고 변신의 변신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4월 10일 20대 총선에서는 6년 전, 4년 전 또는 2년 전의 방식이 아닌 최신 방식으로서 부정선거가 또는 조작선거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번엔 우리가 참관을 하자라고 하는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가지 큰 특징을 갖다 저희들이 이제 잡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이전 총선은 20년도에 있었습니다. 20년도에 4년 전에 있었어요. 4년 전에는 전국에 253개 지역구가 있는데 253개 지역구에서 전체가 다 부정 조작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253개 전체에서. 그런데 이번 2024년도 20대 총선에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전체를 갖다가 개입하거나 전체를 조작하지는 않고 주로 경합지역에서 사람들이 잘 눈치 못 채게 부정을 하거나 조작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합지역이 어디냐? 수도권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경합지역이고, 그다음 지방에서는 충청권이 경합지역이고, 그다음 부산의 일부분이 경합지역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아무리 부정이나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당락이 바뀌질 않아요. 한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표가. 그래도 그런 데는 이제 아예 조작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도권, 충청권, 그리고 부산 일부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4년 전에는 정말 뻔뻔스럽게 부정과 조작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투표함이 개표소에 들어오기 전에 별의별 짓을 다 했고, 개표소에 들어와서도 별의별 짓을 다 했고, 개표가 끝난 다음에도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부정을 저질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253개 지역선거에서 127개 지역선거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었습니다. 127군데에서 소위 거의 과반이 되는 지역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었는데, 그것조차도 대한민국 역사상 기록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욱더 과관인 것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저희 김명수 대법원장이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이 127건이 제대로 연변히 재판 한번 못 받아보고 다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 김명수라고 하는 작자는 이름만 대법원장이지 그 사람이 헌법을 갖다가 가장 파괴한 장본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에 보면 여러 가지 국민의 권리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은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누가 권력자가 임의로 판단해갖고 너 벌 받아, 너 징역 5년, 너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 5억 이거 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4년 전에 제기했던 127개 선거 무효 소송은 한 번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고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4년 동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파괴됐는데 가장 중요한 파괴가 국민의 주권이 파괴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막아보고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모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아직도 안 나오고 있네요. 이게 안 나오나요? 아까 나나요? 이거 화면을 좀 고정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 4.10 총선을 갖다 감시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세웠는데, 전략을 갖다 4단계를 세웠어요. 4단계 세웠는데, 이 복잡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만들어요. 4단계. 첫 번째는 정보 수집, 두 번째는 분석, 세 번째는 적용, 네 번째는 실행입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 분석, 적용, 실행 이렇게 4단계에서 했는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사전투표를 참관하거나 아니면 당일투표를 참관하실 분들이 거의 99%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한 내용은 정보 수집에 한정됩니다. 정보 수집. 소위
투표장에서 참관을 하는 행위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정보 수집 단계만 제대로 들으시고 가시면은 오늘 들으신 내용은 99%다 듣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단계는 이렇게 4단계로 복잡하지만 첫 단계만 알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첫 단계. 그러면은 이런 작전을 수집하기 전에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그리고 정보 수집을 갖다가 수행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예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말인데 아무리 많은 병사가 모여도 그 병사가 조직이 되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병사 보고 오합지졸이라고 합니다. 그런 병사한테 오합지졸이라고 그러고 우스갯소리로는 당나라 군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전국에서 253개 지역을 갖다가 다清관하고 감시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8만 명, 많게는 10만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모여드는데 이 국민들이 제대로 조직이 편제가 안 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오합지졸 또는 당나라 군대가 되는 겁니다. 10만 명이 모여도 100명만도 못한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워낙 훈련을 제대로 받고 조직이 잘된 그런 우리가 군대를 갖다가 연상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조직을 갖다 치면은 10,000명 모여도 10만 명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조직을 편제하는데 조직은 전장터 기준으로 조직을 편제합니다. 이번에 선거 무슨 선거인가요? 국회의원 선거 보면서 보자면 국회의원 선거는 253개 지역구에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개 지역구에서 개별적으로 전투를 벌여갖고 한 사람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짜는 건 지역구 단위로 조직을 짭니다. 지역구 단위 조직을 짜고 그 다음 투표소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당일 투표소하고 사전 투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전 투표소입니다. 왜 사전 투표소를 갖다 중요하게 여기냐 보면은 지난 6년 동안 모든 부정조작 선거 갖다 분석을 해보니 당일 선거를 갖고 장난질을 칠 확률은 5%가 안 되더라. 그런데 사전 투표를 갖고 장난치는 것이 거의 100%고 사전 투표한 투표지 중에서 몇 퍼센트 바꿔치냐? 많게는 30, 40% 바꿔치고 적게는 10%, 20% 바꿔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일 투표가 아니라 사전 투표에 우리가 집중해서 참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투표소를 갖다 참관하게 될 텐데 사전 투표소는 보통 행정동마다 한 개씩 있습니다. 행정동마다 한 개씩 있습니다. 여기 만수교회가 위치한 동이 무슨 동인가요? 네? 만수동이죠. 그럼 만수동 사전투표소 이렇게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만수동 사전투표소. 그리고 남동구에 아마 동이 한 10개 있습니까? 9개 있습니까? 행정동이. 대략 우리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9개 내지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남동구에 9개 내지 10개의 사전투표소가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9개 내지 10개 사전투표소별로 우리가 조를 짜갖고 참관인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또는 그날 가고 싶은 대로 발길이 가는 대로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조가 짜진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전투표를 갖다 참관하러 가는 것이지 나그네길 또는 방랑길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짜진 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셔서 참관 신청서를 다 작성하셨죠? 그 작성한 것 갖다 바탕으로 지도부에서 다 조를 편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다 합의를 봅니다. 어느 동으로 이렇게 배정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다 합의해서 다 대부분의 분들이 만족할 만하게 가까운 장소로 배정을 합니다. 근데 물론 부득이하게 한 곳에 많이 몰리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의가 좀 세신 분은 좀 더 멀리 가고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좀 가까운 데 가고 이렇게 아마 경쟁이 붙은 투표소에 그렇게 배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그 조직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조직을 짜는 되는 거예요. 맨 위에는 이제 부방대 본부가 있고 그다음 시도 부방대가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부방대가 있는 거예요. 인천 부방대 밑으로는 시군구 부방대, 구 부방대죠. 광역시니까. 그래서 남동구, 무슨 뭐 계양구,
무슨 뭐 이렇게 연수구, 뭐 이렇게 중구, 동구 이렇게 구별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구 밑에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구하고 지역구가 겹칠 수가 있는데 구의 인구가 많은 곳은 한 구의 지역구가 여러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천에서 제일 크다고 한 곳이 서구인가요? 서구는 지역구가 3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역구 단장이 3명이나 있게 된 거고, 각 지역구에는 이제 행정동별로 투표소가 하나씩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투표소별로 조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그 선생님이 계시다 치면은, 홍길동 선생님은 남동구 만수동 그 투표소에 금요일 오전에 가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배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조직을 짜고, 그 다음 교육을 갖다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 한 번 이상 교육을 받으신 분을 갖다 저희들이 배정을 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전쟁에 나가서 진다. 왜냐?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은 최소 한 번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조를 배정받고, 그 다음 시간을 배정받았어요. 시간 배정받아갖고, 뭐, 사전투표는 몇 시 동안 하죠? 이틀 동안 합니다. 사전투표 이틀 동안 해요. 금요일날 하루 종일 하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해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전, 오후, 토요일날 오전, 오후 합니다. 그래서 세션이 4개인데 어떤 세션 배정을 받으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자기 세션에 맞춰서 갔습니다. 가게 되면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는 이 페이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해야 될 것이 오전에 가신 분은 2가지만 하시면 되고요. 오후에 가신 분은 3가지만 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보다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뭐 10가지, 20가지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걸 안 해도 큰 차이는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분을 갖다 교육시키고 조직을 할 때는 작전을 복잡하게 짜면은 이행이 안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간단하고 단순하게 짜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라도 다 알아듣고 할 수 있을 정도 간단하게 짜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가신 분은 몇 가지 한다고요? 2가지. 오후에 가신 분은 3가지입니다. 그럼 오전에 가신 분이 할 걸 갖다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 오후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는 투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투표하는가. 저희 몇 장의 투표지가 투표함으로 들어가는 것 갖다가 정확하게 계수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계수하기 위해서 참관을 하시는 거예요. 참관인의 첫 번째 의무이자 첫 번째 목표는 계수를 정확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참관을 갖다 하시게 되면 투표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관외 사전 투표함이 있고 또 하나는 관내 사전 투표함이 있는데 관내 사전 투표함은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역구 관내 사전 투표함이 있고요. 하나는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관내 사전 투표함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이번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뽑는 거 다들 아시죠?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전국에서 47명을 뽑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명, 그래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참관하러 가시면은 투표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봐야 될 건 딱 한 개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구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함 중에서도 지역구 사전투표함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어떤 걸 지켜보신다고요? 지역구 관내 사전투표함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2사람이 한 조가 돼서 2인 1조가 돼서 참관 들어가시는데 2분 다 지역구 관내 사전투표함에 몇 장의 투표지가 들어가시는지 그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정확하게 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서 정확하게 되냐? 99% 정확하게 세셔야 돼요. 99%.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관하러 들어가실 때 첫 번째 의무는 개수를 정확하게 해라. 저희 투표지.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지 사람 세지 마세요. 투표지 숫자를 세는 겁니다. 투표하면 투표지가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개수를 해서 투표지 숫자가 다 재는 거예요. 남동구 만수동 사전투표함, 특히 관내 지역 사전투표함에 몇 장의 투표지가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2번째 할 일이 뭐냐면 오전 오후가 이것도 공통입니다. 투표함을 갖다 봉인지를 붙이고 봉인지에다가 그 참관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투표한테 봉인지 붙이고 확인하는데 그 봉인지가 오전에 붙여집니다. 오전에. 처음에 투표가 시작하기 전 한 20분 전에 투표함을 마련하고 투표에다 봉인지를 갖다가 옆에다 붙여야 됩니다. 옆에다 붙이는데 그래서 오전에 가신 분들은 거기다가 서명하세요라고 투표 관리관이 얘기를 할 거예요. 서명하세요라고. 오후에 가신 분도 투표가 끝나면은 거기다 투표 시작하기 전에 서명하세요라고 얘기할 거고, 오후에 가신 분 투표가 끝난 후에 서명하세요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서명을 안 합니다. 서명을 안 합니다. 대신 뭘 하냐면 개인 도장을 찍습니다. 서명을 안 하고 개인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가 그 공직선거 관리 규칙 92조 1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참관인들은 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딱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그냥 다 서명만 해왔어요. 그냥 서명이 아니라 자기 이름 쓰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그한테 베껴갖고 봉지를 떼어갖고 다른 봉지를 붙여놔요. 그런 경우가 지난 4년 전에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수도 없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서명이나 이름 쓰지 않고 뭘 한다고요? 개인 도장 가져와서 찍는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막도장, 개인 도장 가져와 그걸 찍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개인 도장 찍으면은 위조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뭐 이름 쓴 거에 비슷하게 쓸 수 있다지만 도장은 제각기예요. 제각기. 정부에서 수만 명이 다른 도장을 써요. 이거는 위조하기가 복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한다고요? 도장을 심습니다. 오전에 하신 분은 20분 전에 가갖고 그 봉인지에다가 자기 도장 쓴 거고, 오후에 가신 분은 투표가 끝난 다음에 모든 봉인지에다 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봉인지에다가.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도장을 찍는 거 갖다 테스트 해봤어요. 봉인지에 도장이 찍히나 안 찍히나. 근데 우리가 보통 도장 찍을 때 인주 쓰지 않습니까? 인주. 그렇죠? 근데 저희 테스트 해보니까 이 봉인지에는 인주가 안 찍히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어. 테스트 해보니까 이것저것 다 테스트 해봤는데 앞에 보시는 붉은 매직, 저게 모나미에서 나온 그 매직 캡이라고 하는 그 유성 매직이에요. 저거 하나가 맞더라고요. 근데 저게 값이 너무 싸. 다이소 같은 데서 1,000원 주면 3개 해줘요. 하나당 330원 꼴이야. 그래서 개개인 저기다 주문하려고 보니까 다이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수고비도 비싸고, 또 우편으로 주문하니까 배송비가 하나당 3,500원이에요. 하나당 300원인데 3,500원이야 배송비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개인이 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가지고 각 지도별 본부에서 이제 단체로 이제 구입해서 나눠서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매직캡을 갖고 가져가신 도장에다 범벅을 칠해갖고 딱 찍으면은 굉장히 잘 찍힙니다. 굉장히 잘 찍히고, 저기 또 유성 매직이라서 스며들어요. 그냥 10초도 안 되어 스며들고 20초도 안 돼 말라. 그래도 이렇게 문질러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인주나 이런 거 만지라고 문지르면 다 지워져. 근데 이 매직캡은요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매직캡하고 도장, 참관하러 가신 분은 매직캡하고 도장을 반드시 가져가셔서 그걸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위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전에 가시거나 오후에 가신 분이 다 공통적으로 하셔야 돼요. 오후에 가신 분은 혹시 오전에 가신 분이 깜빡해갖고 도장 안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가신 분은 그분들 대신 더 여러 군데 더 찍어주시고 오면 돼요. 여러 개.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투표가 끝나고 투표한 봉인, 최종 봉인할 때 찍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신 분이 더 열심히 개인 도장을 찍으셔야 된다.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오후에 가신 분은 이제 그 오전과 달리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진을 찍어서 각 지역구 당장들한테 보내줘야 돼요. 사진을 찍어서. 뭘 사진을 찍냐면은 두 가지 사진을 찍어야 돼요. 하나는 봉쇄 봉인한 거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봉지에다가. 그거 사진 찍어야 돼. 나 이렇게 사진 찍었다는 거, 도장 찍었다는 거 사진 찍어갖고 보내줘야 돼요. 그거 실컷 도장 찍어놓고 안 보내시면은요,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다 찌꺼리한 거야, 하루 종일. 그래서 이걸 반드시 보내줘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또 뭘 보내줘야 되냐면은, 투표가 끝나면은, 그 사전투표 관리관이나 투표 관리관은 투표록이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해요. 사전투표록. 그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투표록에 그날 몇 명의 투표하러 사람이 들어왔고, 몇 장의 투표지가 발급됐다는 숫자가 적혀요. 그래서 그 숫자가 적혀 있는 거 갖다가 우리가 사진 찍어갖고 그 사진도 보내줍니다. 누구한테? 지역구 단장한테 또는 조장한테. 그래서 오해 가신 분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뭐 한다고요? 첫 번째 개수 세는 거, 두 번째 도장 찍는 거, 세 번째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거. 그런데 여기서 혹시 사진 찍을 줄 모르거나 사진 찍은 걸 전송할 줄 모르는 분은 오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 참관하려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르겠다 싶으면은 배워갖고 들어가셔야 돼. 사진 찍는 거하고 사진 전송하는 거. 그리고 이거 다 사진 찍었는데도 그냥 집에 가져와서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바로 끝나자마자 보내주셔야 돼. 어떤 분은 그런다고요. 그냥 집에 가. 뒤에다 며칠 보다 보니까 내 필요한 사진 있어. 그냥 지워버린다고 이 사진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 참관하고 나오자마자 그 찍은 사진을 바로 보내주셔야 돼요. 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어디로? 그 조장하고 지역구 단장, 그 다 우리가 조직을 짠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장하고 지역구 단장한테 다 연락처가 마련될 거예요. 그분들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페이지 넘겨가 보죠.